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4월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왜 갭 투자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까요? 갭 투자의 진짜 비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분들. 오늘은 갭 투자 관련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갭 투자 환경 때문인데요. 갭 투자를 하는 이유와 원칙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강동구와 위례 지역 좀 살펴보겠습니다. 갭 투자뿐만 아니라 실수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도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근 아파트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등록된 도공레슬 거래 실적 봤더니 32억 최고가에서 현재 25억 9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9% 수준이네요. 자, 잠시 렐스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27억의 최고 실거래 찍었던 거 21억 8,500만 원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얘도 저점 대비 마이너스 19%입니다. 18억 7천에서 21억 8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강남이나 잠실 등 상급지가 벌써 마이너스 15%에서 20% 사이 매물 그 실거래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남하고 잠실만 오를까요? 그렇진 않겠죠. 시간을 두고 주변 지역으로 점점 수요가 확대되면서 주변 지역의 고점 대비 하락률도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 1회에서 2회 가량 갭 투자 추천 매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강동구와 위례를 다루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기회와 더불어서 매주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갭 투자로 수익을 내는 원리,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1년 7월에 15억 찍은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집값 바닥이었을 때 10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1억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현재 15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11억 수준입니다. 이거 투자해야 될까 말까 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 아파트 15억까지 찍었던 이 아파트는 2023년 7월 전까지는 고점을 회복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5억 5천만 원 주고 이 아파트를 투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늦어도 8년 뒤에는 이 아파트가 고점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접근을 하더라. 그래서 8년 동안 11억 아파트가 15억이 되면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투자금 5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와, 그러면은 5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연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5억 5천을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죠. 자, 8년 동안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투자금도 회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것 말고는 다른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집값이 버블을 찍었는데 10년 뒤에 그 고점을 회복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쉽게 알 수가 있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M2 통화량 볼까요? 자, 2013년에 1921조 원이었습니다. 현재 M2 통화는 얼마다? 3819조 원이다. 시중에 풀린 돈이 2배가량 증가를 했다는 거. 자, 그렇게 돈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소득도 증가했겠죠. 10년간의 소득 변화, 최저임금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이었는데 현재 최저임금 9,620원입니다. 이번에 10,000원 넘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량 증가로 선호도 높은 자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기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장기간 10년 정도를 볼 때 선호도 높은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두 차례 아파트 버블이 있었어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번 코로나19 버블보다 훨씬 많은 5배 급등을 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렇게 5배 급등한 버블도 10년 정도 지나니까 전고점을 회복하고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과열 시기는 빼고 사시는 게 좋겠죠. 야, 지금이 과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금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는 과열이 빠르게 꺼지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고점인 현재가 투자의 적기가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호도 높은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 변화도 체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더 좁은 지역에 몰려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 높은 자산이나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2008년 이후에 준공된 대단지, 서울 또는 서울 인접 지역까지 좀 한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더욱더 믿음이 가겠죠. 자, 그래서 가격대와 상관없이 추천할 만한 매물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개의 아파트 단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고덕자입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강동구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지역은 교육 선호 지역으로서 많은 수요를 유입하는 지역입니다. 고덕자의 위치를 보면요, 상일역에서 아르테온 지나고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아파트 단지 중에선 가장 신축이죠. 2021년 1월에 입주를 했고 현재 만 입주 2년 차가 되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자, 고덕자의 현재 호가 제일 저렴한 전용 84제곱미터 로얄동 로얄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고점일 때는 16억 8천이었어요. 자, 근데 13억대 매물이 좀 쌓여 있고 지금 이 상일동 지역에서 좀 추가 매수가 좀 제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좀 가격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억 8천 매수 시 23.8% 마이너스 23.8%를 기록하게 됩니다. 뭐 만족하진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도 그냥 낫배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투자할 때 자금이 얼마나 들어간다? 한 6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취득록수와 복비까지 포함해서 한 7억 원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네요. 8년간 얘가 16억 8천까지 될 것을 기다리면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계속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7억만 계속 투자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죠. 자, 얘 최고 전세 가격이 10억까지 갔었습니다. 나는 6억 5천에 전세를 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세금을 계속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 단지는 강동구 롯데캐슬 퍼스트입니다. 행정구역은 암사동인데 명일동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이죠. 3226세대의 대단지고 200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이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는요, 단점이 있어요. 자, 이 아래쪽에 5호선 명일역이 있는데 도보로 가는데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자, 뒤쪽으로 보시면 별내선 공사 중이라고 보이시죠? 8호선 연장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강동구 지역의 단점이 강남 접근성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 8호선으로 이용해서 잠실 그리고 잠실에서 환승해서 강남 접근이 용이해지네. 그래서 여기는 지하철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보겠습니다. 판사형 매물이 12억 5천이 제일 저렴해요. 고층이긴 하지만. 자, 고점 가격은 16억 4천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한 3억 9천 정도 빠진 호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 봤더니 12억이 안 돼요. 11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야, 그럼 12억 5천 다 주기 아깝잖아. 그래서 한 12억 2천 정도 매수한다 보면은 막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6%가 됩니다. 이 정도도 지금 납배드라고 봐야 돼요. 자, 전세 호가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5억 5천입니다. 투자금 좀 많이 들어가요. 약 7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로 연 5,2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최고 전세가는 9억까지 갔었네요. 자, 이제 위례 지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위례 지역은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송파구 3개 행정구역으로 이어져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위례 자연의 레미안 2편한 세상은 성남시 행정구역입니다. 2016년에 지어졌고요. 154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위례 지역에서 8호선 역세권 단지가 별로 없는데 도보로 이 8호선 남위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아파트 오늘은 30평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매매 호가가 11억 정도에 나왔습니다. 고점 가격은 14억 8천만 원 정도고 현재 11억 정도니까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8억 정도 하락한 상태구나. 자, 근데 이 매물을 봤더니 새낀 매물이에요. 이건 좀 많이 깎아도 됩니다. 10억 8천만 원 정도에 매수한다고 보면 한 마이너스 27%, 요즘 마이너스 27%면 괜찮은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입주 가능한 매물을 봤더니 11억 5천 정도입니다. 얘를 한 3천 정도 깎은다 치면 마이너스 24.3%입니다. 요즘은 이 정도라도 땡큐라고 해야 될 정도예요. 자, 전세 시세는 6억 정도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새낀 매물을 투자한다고 감안해보면 한 5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연 4,7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8억 정도였네요.
저 이제 위례 롯데캐슬 볼게요. 하남 행정구역입니다. 1673세대의 대단지이고요. 2016년 1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위례 롯데캐슬은요, 거주 여건이 괜찮은 곳이고, 아마 저희 쇼킹부동산 구독자분들이 이번에 구입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직장인분들이 제일 먼저 위례 지역에 접근할 때 롯데캐슬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접근이 용이한 가격대라서 그렇습니다. 자, 위례 롯데캐슬은요, 애들 키우기 좋은 곳이에요. 바로 앞에 학원이 83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위례 롯데캐슬을 고민을 하시는데 교통이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례 신사선 개통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도보로 이용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가 아예 교통 오지로 남을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그 위례 신사선을 성남까지 연결하는 위례 3동선 계획이 있고, 여기가 역사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개통이 되면 한 5분 거리에서 강남으로 접근 가능한 경전철이 뚫리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현재 호가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기준으로 11억 정도에 나와 있네요. 고점 가격은 14억 9천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여전히 3억 9천만 원 정도, 거의 4억 가까이 낮은 가격이에요. 자, 요즘 네이버 호가 그대로 사시는 분은 없죠. 한 2천만 원 정도 깎는다고 가정했을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5%가 됩니다. 전세 시대는 5억 7천만 원으로 계속 위례 지역이 전세 가격이 올라오는 추세예요. 그럼 투자금은 한 5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연 5,125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최고 전세 가격은 9억까지 갔었네요.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투자금은 2억대 수준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갭 투자는요, 앞으로 1, 2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8년 뒤를 보고 베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8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서 정고점 도달은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전혀 안 하다 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 3.5%라는 기준금리는 길어야 1년 정도 유지되는 금리고, 장기적으로 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자금은 서로 높은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 볼 땐 나쁘지 않은 건 알겠다. 근데 전세값이 싸고 대출금리가 높은 현재가 장기적으로 볼 땐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주택은 거꾸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렸던 단지들 여러분들 위시리스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 아파트를 꼭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접근해보라고 방법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은 발품 싸움입니다. 진짜 기회는 항상 현장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여기는 다 올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요,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는 부동산에 가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급매 정보는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을 다니셔야 됩니다. 더 넓은 지역을 다닐수록 기회는 많아진다 말씀을 드렸죠. 저희 쇼킹부동산 멤버십 회원분들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정도에 저희 쇼킹부동산 원 아파트 교과서라는 서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요, 일단 앞부분은 부동산이 버블이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 뒤에는 부동산 제도의 소개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동산 버블은 붕괴됐고 이제는 기회를 잡아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또한 부동산 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두 바뀌게 됐죠. 그래서 개정판을 냈게 됐고, 개정판의 이름은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라고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되기 위한 3가지 비밀,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 마지막으로 부동산 제도 바뀐 내용까지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약 판매는 시작이 됐습니다. 구입은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입사 등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갭 투자로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정리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재개발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청약, 재개발, 갭 투자 3가지 정보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